요즘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다. 이런 영상 많은데요.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 해오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험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늘 성공했던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10년 동안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험들도 분명 있었거든요. 다른 영상들처럼 얼마 만에 몇 억을 벌었다. 이런 이야기 말고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. 진짜 이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제 목을 조르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이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또 영상 마지막에는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어요.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짜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의 그 진실, 그걸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제 영상 중에 명도에 대한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는데요.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늘 이런 메일을 좀 받아요. 진짜 경매를 잘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강제 기문을 하고 강제 집행까지 했다 라고 하면 막 저를 엄청 욕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 경매는 이 빚을 안 갚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압류해서 그걸 팔아서 이 채권자에게 못 받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피해자는 이 지금 돈을 못 받은 이 채권자고 진짜 가해자는 돈을 안 갚은 이 채무자라고요.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또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럴까요? 심지어 이 낙찰자는 제 돈 다 주고서 이 부동산을 산 건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제3의 인물이 그 집을 차지하고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도 보내고 연락도 시도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주고 보내준다고요. 또 강제집행이라는 게 그냥 낙찰자가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내쫓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이 강제집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진짜 정당하게 낙찰자가 이 집을 갖는 게 맞고 또 지금 그 집에 버티고 있는 불법 점유자가 잘못한 게 맞다 라는 걸 법원이 타당하게 판단한 뒤에 그 승인 명령문이 나와요. 심지어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원 관계자랑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정당하게 이분에게 집을 드려야 한다. 그러니 언제까지 짐을 빼달라.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짐을 뺄 수밖에 없다. 라는 걸 최소 2번 이상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딱 언제 빼겠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뺀다고요. 실제로 이 물건도 보면 이미 이 점유자도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정당한 사유인 걸 인정하고 자신도 미안하다며 금방 짐을 빼겠다 라고 했어요. 하지만 이 법원 관계자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때부터 돌변한 겁니다.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면서 또는 아예 연락도 안 받으면서 무단으로 집에 남은 거예요. 그것도 월세조차 안 내고 그냥 무단으로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도 썼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히려 화만 내니까 결국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요. 이거는 어떤 열쇠 공분을 좀 부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도어락을 그냥 부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도어락 싸게 한 10만 원 이하로 파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같이 가져가서 이전 도어락 뗀 후에 이걸로 갈아 껴달라고 말하시는 게 좋아요. 이 물건도 진짜 들어가서 제가 하루 종일 엄청 긴장하면서 명도를 했는데요.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언제 하겠다 라고 딱 미리 말하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이 물건 역시도
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는 역시나 또 안 받더라고. 그래서 문자로 다시 남기고 그때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그제서야 문자를 보고 엄청 화내면서 오더라고요. 와서는 뭐 진짜 다 죽여버릴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. 여기 보시면 가구도 다 있고 짐도 다 있는 게 딱 봐도 그냥 무시하고 무단으로 계속 살려고 했던 게 딱 보이죠? 강제집행 한다고 했는데도 연락도 일부러 안 받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. 당장 현장에서는 소리치고 막 불쌍해 보이지만 결국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이미 다른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미 이사를 가고 거기서 지내고 있고 이분만 이 집을 굳이 더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주변에서 잘 모르면서도 이분에게 이렇게 일단 버티면은 합의금을 더 올려서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할 사람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면서 전혀 무관한 이 낙찰자에게 굳이 돈을 더 뜯어내려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. 아직도 명도당하는 이 불법 점유자가 불쌍해 보이세요? 강제집행하는 이 낙찰자가 쓰레기 같나요? 이 물건도 보면 와 그냥 이미 반쯤 부셔져 있고 그걸 다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수리하려고 했는데 철거 폐기물 포대만 한 50개 넘게 나왔고 철거비만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. 주변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나르고 했는데도 아낀 게 이 정도예요. 또 이 물건은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게 아니라 상가인데요. 그러니까 일반 식당으로 썼던 가게예요. 그런데 불법 점유자가 이 가게는 퇴근을 하니까 비워질 수가 있으니까 안에다가 매트리스까지 깔고 부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. 지금 사진 찍은 게 모서리에 창문 스티커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찍은 건데 이 바로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고요. 진짜 저 그때 뭐 귀신 본 줄 알고 와 엄청 놀랐어요. 그나마 같이 온 법원 관계자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진정할 수 있었지. 혼자 갔었으면 저 진짜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굳이 이런 물건들 낙찰받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돈이 되는 경험이어서 그래요.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했었죠. 부동산 투자에 그 시기별로 투자하기 어려운 오히려 대중들이 다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상승기에는 경쟁이 심하다고요.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정말 시세보다 싼 가격의 물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이 경쟁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비싸져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죠. 그런데 반대로 그런 시기에도 이렇게 어렵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물건은 어떨까요?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가격도 떨어지고 경쟁이 없으니까 물건을 쉽게 낙찰받는다고요. 그러니까 남들 다 가격 오른다는 그 상승기에 하락기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파니까 억대 소리 나는 수익을 얻는 겁니다. 하락기에는 당연히 이 투자를 공부한 분들이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데 상승기에는 진짜 너도 나도 하니까 이런 경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으로 이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걸 경험이라고 한 이유는 저도 이런 사례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떨리고 무섭고 힘들었어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딱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 어떻게 합의하면 되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게 보이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는 굳이 이런 물건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는 거침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. 그저 억지 부리고 화만 내는 이런 불법 점유자에게는 어떻게 정당성을 납득시키고 서로 좋은 합의를 통해 딱 끝낼 수 있는지 이걸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딱 물건 보면은 아, 이건 철거비 얼마 들겠다. 아, 이건 강제 집행하면 얼마 정도 깨지겠다. 아이고, 저건 또 수리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. 이런 게 딱 견적이 나오니까 그 범위 안에서 딱 합의하거나 끝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 사례
또는 위험한 사례를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굳이 이런 경험 안 해도 돼요. 그냥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 이거 알려줄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안 배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싼 물건 발견했다고 덥석 낙찰받게 되면 위의 사례처럼 무서운 경험들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 내가 몰랐던 걸 하려고 할 때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요. 그런 간접 경험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노하우를 더 빠르게 성장시켜 줄 겁니다. 그리고 그런 간접 경험을 제 채널에서 하나씩 풀어줄 거고요. 사실 오늘 이 명도에 관한 거 말고도 세금이나 시장 분위기나 또는 물건 검색할 때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사례들도 하나씩 공개할 거니까 얼른 구독하시고 간접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너무 길어질 수 없으니 여기까지 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경험들 정리해가지고 돌아올 테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